안녕하세요.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바로 단순한 의료 기술을 넘어서서 하나의 독특한 예술 경지에 올랐다고까지 평가받는 조선 침술의 세계입니다. 과연 그 비밀이 뭘까요? 같이 한번 여행을 떠나보시죠. 자, 시작부터 한번 보세요. 이게 무려 19세기 초에 일본의 의학자가 조선의 침술서를 보고 남긴 평가입니다. 의학 역사상 가장 우뚝 솟은 공이다. 천고의 길이 남을 표준이다. 와, 정말 엄청난 극찬이죠? 이게 바로 당시 조선의 침술이 동아시아 전체에서 얼마나 대단한 평가를 받았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대체 비결이 뭘까요? 도대체 무엇이 조선 침술을 그토록 특별하게 만들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밀의 단서를 찾아서 먼저 조선 의술이 받았던 그 찬사들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이게 그냥 허임이라는 한 명의 천재, 책 한 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임원국의 치종진암이란 책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독특한 책이라는 극찬을 받았어요. 이건 뭐랄까, 단순한 기술 설명서를 넘어서 이 조선의 의서들 안에 뭔가 아주 특별한 공통된 철학이 담겨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비밀이 드러납니다. 자연이라는 경전을 읽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 조선의 의학자들은요, 오래된 책에 쓰인 지식만큼이나 실제 경험에서 몸으로 체득하는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는 아주 독특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철학의 한가운데에 바로 자연경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인들의 말씀이 담긴 책을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저 자연 그 자체가 바로 살아있는 진리를 담고 있는 또 하나의 경전, 즉 자연경이라고 본 겁니다. 이건 정말 지식에 대한 당시로서는 아주 혁명적인 관점의 전환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을 비교해보면 당시 지식인들의 고민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한쪽에는 옛 문헌에서 오는 성경의 지식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직접적인 경험에서 오는 자연경의 지혜가 있는 거죠. 그를 통해서는 왜곡될 수 있는 지식과 자연의 필터링 없는 진실, 바로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그리고 이걸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통해서 조선의학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일화가 바로 그 자연경 철학이 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서유구가 글자 하나 모르는 농부 앞에서 이제부터 당신을 내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왜? 책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살아있는 나무 재배법에 대한 깊은 지혜를 그 농부가 보여줬기 때문이죠. 이 사건 하나만 봐도 당시 경험적 지혜에 대한 존중이 어느 정도였는지 정말 피부로 와닿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시술자를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경지에 오른 예술가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득지어심, 응지어수. 마음으로 터득한 것을 손으로 그대로 표현해낸다. 이게 바로 그 핵심 철학입니다. 마치 위대한 운동선수나 연주가가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처럼요. 머리로 계산해서 손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깨달은 바가 손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완벽하게 흘러나오는 그런 경지. 마음과 손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지에 이르는 길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첫째, 생각은 정밀해지는 걸 멈추지 않는다. 둘째, 손은 숙련되는 걸 멈추지 않는다. 즉, 머리로는 끝없이 정밀하게 파고들고 손으로는 끝없이 완벽하게 기술을 연마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최고조에 달해서 딱 만났을 때 비로소 기술이 예술의 경지로 넘어가고 진정한 의술이 탄생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밀을 밝힐 시간입니다. 이렇게 자연을 스승으로 삼고 마음과 손을 하나로 만든 대가들이 과연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될까요? 바로 나라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요, 바로 의학서에 나라는 1인칭 주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여 또는 겸손하게 어리석은 나, 우라고 표현하긴 했지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전까지는 그저 옛날 책을 인용하고 해설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감히 내가 주체가 돼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자 굉장히 대담한 선언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자신감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 두 분의 사례가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임원국은 아예 없던 병을 새로 발견하고는 내가 마음으로 그 이치를 터득했다고 선언해버려요.
허임은 더 극적입니다. 위급한 환자 앞에서 고전에는 이러면 위험하다고 써 있지만 내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죽음을 기다리느니 일단 시도해서 살리는 게 낫다 라며 자신의 판단을 밀어붙여 결국 환자를 살려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창조적인 발전을 이끌어낸 진짜 원동력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비밀들을 모두 하나로 묶어주는 조선 침술의 아주 독특하고 거대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마지막 비밀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그 핵심에 바로 택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치료하기 좋은 날을 선택하는 건데요. 왜 이런 걸 했을까요? 바로 인체를 그냥 독립된 생명체가 아니라 이 거대한 우주의 흐름과 똑같이 움직이는 소우주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최고로 높이려면 우주의 기운과 내 몸의 기운이 가장 잘 맞는 바로 그때를 찾는 게 아주 중요해진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동시대 일본 의학과의 철학적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일본이 점점 인체 내부의 물리적인 구조, 즉 해부학에 관심을 가질 때 조선은 몸과 우주의 조화, 다시 말해 작은 나와 큰 나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 더 집중했던 겁니다. 한쪽은 몸을 해부해서 그 안을 보려 했고 다른 한쪽은 몸과 우주의 연결, 즉 밖과의 관계를 보려 한 거죠. 세상을 보는 근본적인 관점 자체가 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낸 조선 침술의 비밀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책보다 경험을 믿고 자연을 스승으로 삼았던 경험의 철학. 둘째, 기술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마음과 손의 합일. 셋째, 고전의 권위를 넘어 자신의 판단을 믿었던 혁신가의 자신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몸을 우주와 연결시켜 바라본 우주적 세계관. 바로 이 네 가지가 완벽하게 어우러져서 당시 동아시아를 놀라게 했던 독보적인 의술을 탄생시킨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모든 것을 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치유를 하나의 예술로 보았던 이 오래된 의료 전통은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인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주 전체의 조화를 바라봤던 그 깊은 시선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